안녕하십니까.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세상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런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은 물론이고, 일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가정에 대한 중요성과 하루를 보내는 일과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은퇴를 한 은퇴자들이나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EBRI, 그러니까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은퇴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보는 2023년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2023년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5세 이상의 미국인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응답자들 중에는 1,320명이 직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1,217명은 은퇴자들이었던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퇴직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하락해서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 2008년 이후 가장 큰 자신감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자신감은 2022년 73%, 64% 떨어졌고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는 은퇴에 대한 자신감이 77%, 73%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축의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환경을 또는 입장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역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매월 따박따박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은퇴 자금입니다. 은퇴를 앞뒀다면 늦어도 60세까지는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마이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고 내가 은퇴할 경우에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정보는 내가 언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태어난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66세 또는 67세가 Full Retirement Age입니다. 모든 전문가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2세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Full Retirement Age인 66세 또는 67세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Full Retirement Age에 신청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의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70세에 신청하게 되면 8%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소셜 시큐리티는 보장된 수익이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적용되는 콜라가 있다는 사실도 인플레이션 시대에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60세까지는 내 소셜 시큐리티를 점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이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셜 베네핏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기록이 잘못된 것이 있거나 의심이 있다면 이를 서둘러 정정해야 내가 은퇴했을 때 나의 소셜 시큐리티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62세에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Full Retirement Age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은퇴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를 포함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다양한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의 가장 큰 비용 지출 중 하나는 의료비이죠. 은퇴 후 이 의료비를 충당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메디케어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과 달리 메디케어는 62세부터 신청할 수 없습니다.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은 보통 65세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된 달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까지 해서 총 7개월, 7개월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서 회사로부터 건강보험이 커버가 된다면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메디케어 신청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메디케어는 입원 환자 병원 치료, 전문 요양시설 치료, 요양원 치료, 호스피스 치료를 포함해서 가정 건강 관리를 다루는 그 메디케어 파트 A와 진단 및 예방 치료 서비스를 다루는 메디케어 파트 B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 관련 매우 중요한 혜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처방약 보장을 위해서 본인 부담금 또는 메디케어 파트 D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플랜을 추가할 수도 있는 점 역시 챙겨야겠습니다. 이외에 메디케어와 관련되어서 보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위에 보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플랜을 계획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어디서 거주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은퇴 후 어떤 주가 살기 좋은가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었는데요. 특별히 이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거나 이사할 입장이 아닌 경우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자녀들이 모두 출가했고 집에 대한 모르기지 등 모든 비용들을 줄여야 하거나 건강 문제 또는 자녀들이 타주에 거주해서 그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면 미리 은퇴지에 대한 조사와 공부를 해두는 것은 손해볼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은퇴 후 거주할 집이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저렇게 해야 한다든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할 곳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사는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려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또 육체적으로도 고단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고려해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중 누구 하나라도 몸이 불편할 때를 대비해서 난간 설치라든지 계단에 가드레일 설치 그리고 휠체어가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두는 것도 역시 잘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뻔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은퇴 전에 저축을 최대한 늘려놓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45세 이전에는 은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45세가 넘게 되면 은퇴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축은 일찍 할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은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은퇴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2023년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결과로 은퇴에 대한 대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는 돈 꽉 맞고 부자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4차 산업시대 무엇이 최선일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비시파이. 비시파이 재정관리 앱은 비시파이를 통해서 새는 돈을 꽉 맞고 비용을 절감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쏠쏠이 모아지는 나의 자산. 이런 게 바로 최선이죠. 미국의 넘버 원 플랫폼 비시파이. 한 가지 더. 내 돈 도난 방지에도 최고 비시파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내 돈 관리는 비시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